11월 13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2년 전 극심할 갈등을 빚었던 포항 제철중 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효자초 졸업생을 추첨 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경북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효자중 신설대까지 효자초 전원 배정을 제한하면서 지곡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세은 학무와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세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제철중 과밀 문제로 효자초 졸업생 입학을 일부 제한하기로 하면서 효자초 학부모들과 지곡동 학부모들이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최종 중재가 된 사항이 제철중 정원을 초과하는 효자초 졸업생은 추첨 배정을 하기로 하고 단 그 시행을 2년 후로 유예하기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철 중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네, 2023학년도부터는 효자초 졸업생을 추첨 배정해달라고 2년 전에 학교 측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네, 사실 제철 중에 과대감일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음, 그동안은 제철 중이 힘들지만 꾸역꾸역 다 받아서 전원 수용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추첨이란 게 2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 십수년간 교육감님, 교육장님, 날인이 찍힌 문서로 고시되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추첨을 한다 이게 아니고 제철 중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첨 배정이 가능했던 거죠. 네, 애초에 효자초는 포항시 제1학교군 및 제철 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공문이 공개되면서 효자초 학부모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시위를 하고 민원을 넣고 소위 엄청난 떼쓰기 끝에 결국은 이 추첨 배정이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음, 또다시 2년이 유예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지나서 그 시기가 이제 올해로 다가온 건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제철중학교 정원에 효자초 졸업생이 모두는 못 들어가고 일부는 추첨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5학년도 제철중 신입생 배정 인원이 28명씩 20학급 총 560명인데 네, 지곡초와 제철초 졸업생을 모두 배정하고 남은 자리에 효자초 학생을 추첨 배정하게 되고 네, 약 효자초 졸업생의 절반이 추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이렇게 합의한 대로 추첨 배정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경북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효자초등학교 졸업생을 전원 배정하라라고 제안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네, 회의의 요지는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구역 불일치 학생을 후순위 배정하고 추첨해야 한다는데 이게 현재 효자 측 대책위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네, 그러면서 보낸 공문에 세 가지 제안 사항이 담겨 있었죠. 첫 번째는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효자중 신설 시까지 전원 배정하라. 두 번째는 통합구역 불일치 학생에 대한 후순위 배정을 하라. 세 번째는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 시 제철 중학구를 1학교군으로 통합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 전에 행정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제안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구 위반, 그리고 위장 전입해온 학생들을 먼저 해결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네, 먼저 저희가 단 한 번도 학구 위반, 위장 전입 괜찮다.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음, 2년 전 성명서에도 그렇고 이번 성명서에서도 위법, 편법 근절할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을 다 담았었고요. 네, 실제로 2년 전 저희 비대위도 교육청, 주민센터, 시청 할 것 없이
관계자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해결 방법이 없겠는지 회의도 여러 번 했었고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위장전입 문제는 지곡 단지 내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고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위들이 이어지기도 했고 학부모들이 직접 점검단을 꾸려서 활동하면서 위정 전입자를 적발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십수년간 교육이나 교육청에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았고 이 문제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위장전입, 학구 위반, 후순위 배정 다 찬성한다 이겁니다. 음. 다만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 소순위 배정의 시점입니다. 음. 후순위 배정을 하려면 먼저 포항시 중학교 배정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하거든요. 네. 포항시에 효자초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도의회와 교육청이 효자초 학생들을 제철 중에 더 넣기 위해서 후순위 배정 제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후순위 배정제를 하려면 포항시 전체 중학 배정 방식의 변화를 줘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음. 현재 포항시는 출신초를 기준으로 중학교를 배정하거든요. 네. 북구에서는 그 수요가 맞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 곳도 있는 것이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출신초 기준으로 중학교에 갑니다. 음. 그런데 후순위 배정을 하면 출신초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확인해서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후순위 배정제를 시작하면 포항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예고 기간이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추첨을 코앞에 두고 원서 접수가 몇 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강행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주 잘못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행정 예고 기간 20일만 있으면 예고하고 강행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5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배정 방식을 바꾸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후순위 배정은 찬성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면서 진행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2년 전에 추첨이 유예되었을 때 유예 이유가 효자초 학생들의 진로 진학 혼란을 최소화였거든요. 네. 효자초 학생들의 헤어짐의 공포 때문이라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2년을 유예했는데 지금은 행정예고 20일 하고 바로 강행하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후순위 배정을 하고 추첨을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보낸 공문의 마지막 내용이 특히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수용하지 않으면 제철중학교를 포항시 제1학교군에 통합한다라는 거죠. 네, 그야말로 정말 협박 같은 제안이죠. 효자초 졸업생 전원 수용 문제는 2년 전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가까스로 중재안이 나오면서 이미 끝난 이야기거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후퇴하는 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음. 2년 동안 학생들이 그대로 전원 배정되면서 제철중학교 과대 과밀 문제는 결국 더 심각해졌어요. 네.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유예 기간을 견뎠단 말입니다. 음. 그런 양보나 희생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면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오니까 안 받아주면 너네도 학구 다 풀어버리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협박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그 해당 교육위원들 만나보셨는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얼마 전 저희 비대위가 그 박용선 의원과 면담을 가졌고 앞서 언급하신 그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면담 내내 시종일관 아주 편파적인 자세로 면담에 응하셨거든요. 특히 2년 전 이미 행정 결정난 사안인 효자초 추첨 배정 이행보다는 후순위 배정을 한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면 효자초 추첨을 하자는 선후순위 호추첨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밝히셨고요. 네. 부모 마음을 운운하시면서 효자초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또한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 지곡 집값이 어떻다더니 특정 동네나 학교를 비하하는 발언들도 하셔서 사실 저희 비대위가 면담이 끝나고 굉장히 황당하고 불쾌했었고요. 음. 또 가장 중요한 2년 전 추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고 교육위는 당장 후순위 배정을 하라고 교육지원청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음. 그러니 추첨을 코앞에 둔 시점에 추첨에 대한 의지보다는 후순위 배정을 강행해서 효자초 졸업생 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이게 오히려 면담 후의 공문 내용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을 지곡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서 현재 지곡 단지 내 분노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박채아 교육위원장님께서도 저희가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러한 요청에는 한 번도 응하지 않으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후순위 배정 당장 하라는 요구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지곡초 제철초가 현재 통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게 상위법 위반이다. 포항시 더 나아가 경북에서 원서를 추첨해 받아야 한다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사립학교라도 근거리 통합 설정을 하는 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본인도 그걸 아실 텐데 굉장히 입맛에 따라 법령을 해석해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지곡학군 전체를 불법으로 매도하시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또 작년 행정감사 영상을 보니까 박채아 의원님께서 세계 최고 경북 교육에 대한 포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경북 권고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인 걸 질책하시면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시던데 정작 제철중은 추첨이 유예되면서 2년간 권고 기준을 넘도록 아이들을 더 밀어 넣어가면서 무리하게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경북에서 사실 전국에서 가장 큰 과밀 과대 학교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갑자기 후순위 배정만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사실 이 두 분이 이렇게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효자초 학생들 자리 만들기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후순위 배정은 필요하지만 당장 원서 접수 시점에 그걸 적용해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효자초 학생들 다 못 받으면 학구 해제도 하겠다. 이제는 지곡초, 제철초 입학부터 걸고 넘어지겠다 하시니까요. 이런 게 다 협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모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포항교육지원청은 원래 예고된 대로 추첨 입학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했고 포항교육지원청은 이미 2년 전 행정결정난 그대로 효자초 졸업생은 추천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제철중학교가 이 포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과대 과밀이 가장 심각한데 네. 실제로 좀 상황이 어떤가요? 제철중학교 현재 학생 수가 1,707명이고요. 전국 최고 과대학교입니다. 네. 일반 학급만 60학급이고요. 전국에서 50학급 이상 되는 학교도 없습니다. 음.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네. 등하교 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생기는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1,707명이 동시에 하교하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만 20분 이상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효자초에서는 제철중으로 올 수 있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불법 사설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거든요. 음. 이 부분도 정말 기이하죠. 그 관광버스 6, 7대가 매일 제철중 앞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는 데다가 학부모 차량들까지 매일 등하교 시간이 너무나도 혼잡한 상태입니다. 네. 대중교통으로 통학한 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해서 안전하게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통학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또한 수학여행도 300명 이상이 움직이다 보니 세매팀으로 움직이고 같은 학년끼리도 체육대회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음. 사실 이게 한 학교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또 학습권 침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교실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네. 특별실이 부족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요. 음. 학생들 개인차와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학생이 많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교사분들의 고충도 정말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참 요즘 같은 창의 융합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시기에 교육의 시계가 제철 중에만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더욱이 요즘 시대가 아이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도 모르고요. 하물며 요즘은 닭들도 동물복지 유정란이다 해서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마리당 사육 면적을 넓혀 키우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데 제철중만 한 대 애들을 몰아넣고 힘들게 하니까요. 이게 사실 근처 중학교로 배정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와 또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지곡 비대위의 요구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의 요구사항은 분명합니다. 2년 전 행정결정 그대로 효자초 졸업생은 무조건 추천 배정하라는 것이고요. 후순위 배정은 환영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비대위가 조직된 근본적인 이유가 제철 중학교 과대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추천만 하는 건 사실 현상 유지밖에는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게 아주 비정상적인 과대 과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배정은 기본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제철 중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근본적으로 과대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올해는 추천 배정, 2027학년부터는 효자초는 제철 중학교에서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제철 중 과대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들과도 균형 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권고 기준까지 밀어넣지 말고 주변 중학교들 수준에 맞춰 적정 기준으로 낮춰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시고 또 끝으로 덧붙일 말씀 해주시죠. 교육지원청이 교육위원회 압박 아래 있지만 추천 배정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비대위 차원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다가오는 18일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도의회 의원들 그리고 효자 측 대책위와 저희 비대위 면담이 있습니다. 드디어 의원님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현재 교육지원청이 추천 이행 의지를 강력히 밝힌 상태인데 이번에는 정말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원칙과 약속을 지켜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와 관련된 지곡 측 도의회 진정 민원이 2,500건이 넘었는데요. 네. 부디 이런 주민들의 소리에 좀 귀를 열어주시고 교육위원들께서 무엇이 진정으로 포항 교육을 위한 길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자초 학부모님들 이미 결정난 사안에 이렇게 또다시 떼쓰기로 아이들 또 밀어넣겠다 하시는 분들 전부가 아니라 일부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학부모님들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고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통학시키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세은 학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